자, 근데 우리가 나머지 정리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소리죠. f랑 gx랑 구한 거를 x 플러스 2 자, 이로 나누면 몫이 존재하겠지. 나머지가 a로 등장이 될 겁니다. 나머지 몇이래? 떨어진대. 0.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우리가 1차식으로 나눈 형태 나머지 정리는 결국 숫자를 대입한 형태가 된다고. 수치 대입. 그래서 마이너스 2를 대입하시면 결국 f-2 더하기 g-2 값은 몇이야? 0이야. 이렇게 등장이 되는 거거든. 그 다음 뺀 거를 또다시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6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 f-2 마이너스 g-2 값이 몇인 걸로? 6인 걸로 등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연립방정식을 푸셔야 됩니다. 연립방정식을 푸시면 f-2 값은 3 g-2 값은 몇으로? 마이너스 3인가요? 네, 이렇게 식이 등장이 된다라는 거지. 자, 곱한 값을 구하라 했으니까 두 개를 곱해 주셔야 돼요. 두 개를 곱해 주시게 되면 두 개 곱한 형태의 나머지는 몇이 되면 돼? 마이너스 9가 정리가 되면 돼요. 알겠어? 자, 3번을 많이 틀렸습니다. 3번 별표 치시고 나머지 정리에 대한 성질 기억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fx를 x-1의 제곱으로 나누게 되면 10부터 써봅시다. 여기까지 다 쓴 것 같은데 x-1의 제곱으로 나누면 몫이 존재할 거고 뒤에 나머지가 2x-1인가요? 네, 이렇게 등장이 된대요. 됐어? 자, 이제 우리는 1차식으로 나누게 되면 나머지가 몇이다라는 형태를 통해서 함수 값을 얘기할 수 있다 했습니다. x 빼기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다 라고 했으니까 두 번째 식에 대한 힌트는 f3 값이 몇이라는 소리야? 1이 된다는 소린 거야. 1이죠 이거? 네, 1이 된다는 소린 거야.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결국 구하는 거를 봤더니 얘가 x-1의 제곱과 x 플러스 3 x-3 3차로 나눈 나머지잖아. 3차로. 그럼 얘도 당연히 몫이 일단 있을 건데 3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가 몇 차 이하가 돼야 돼? 2차 이하가 돼야 되는 거라고. 그래서 원래 일반적인 해석으로는 요렇게 이따구로 식을 문제를 만들어서 풀어야 되는데 쉽지 않다. 그죠? 왜? 미정계수가 3개나 된다고. 3개나. 에? 미정계수를 우리는 이제 줄여야 되는 방법들을 익혀야 되는 거고 그 미정계수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 뭘 택한다? 나머지 정리의 성질을 택한다. 나머지 정리의 성질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나머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성질들이 되게 많다고. 됐는가? 그럼 봐봐. 어떤 성질이 있는데 옆에다 조금 써놓읍시다. 예를 들어 15라는 숫자를 내가 4로 나눌 거야. 그럼 몫이 3이고 나머지가 몇이 되는 형태야? 3이 되는 형태인 거지. 15라는 fx라는 전체 숫자를 내가 4라는 숫자로 나누게 되면 나머지가 3이 돼요. 됐어? 이렇게 된 거라고. 15라는 숫자를 두 개의 합으로 분리를 할 겁니다. 15라는 숫자를 내가 예를 들어 12 플러스 3이다 라고 분리를 해놓으면 얘에 대한 전체 나머지는 이거 숫자를 각각 나눈 나머지랑 결국 같아지는 거거든. 4로 12를 나누면 나머지가 몇이에요? 0이죠. 3이라는 숫자는 4로 나누면 나머지가 몇이야? 3이야. 이런 두 개 나머지를 결국 더한 나머지가 이 두 개를 더한 나머지가 전체를 나눈 나머지랑 같아야 된다고. 요 성질을 쓸 거라는 거야. 왜? A, B, C 너무 많아서 미정계수가. 그럼 봐봐. fx를 요거 더하기 요거로 쪼갰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거를 뭘로 나눌 거냐면 x-1의 제곱으로 다시 나눌 거야. 왜? x-1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는 있거든. 앞에 거를 내가 먼저 나눠볼라 했더니 이미 뭘 갖고 있어? 인수로 갖고 있어. 인수 이꼴 숫자에서는 약수를 의미합니다. 약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얘는 나머지가 몇이 돼야 돼? 0이 돼야 돼. 나눠 떨어져야 돼. 그럼 나는 뒤에 것만 한번 나누면 되겠죠? 2차를 몇 차로? 2차로 나눌 거야. 그럼 몫은 당연히 최고차인 개수만 되면 되겠지. 그래서 얘로 나누면 몫이 A가 될 거고요. 표현하는 거 봐. 뒤에 나머지를 이제 적어줘야 되는데 얘네 두 개 나머지를 더한 나머지는 결국 전체 나머지랑 같겠지. 여기 나머지가 2x-1이라며. 근데 여긴 나머지가 0이야.
그럼 여기 뒤에 나머지는 뭐가 돼야 돼? 2x-1이 돼야 된다는 거야. 내가 이렇게 표현되는 나머지를 이렇게 표현을 바꿀 거라고 연습이 돼야 돼요. 뭐만 구하면 돼? a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 미정계수가 3개짜리를 몇 개짜리로? 1개짜리로 바꾸는데 무슨 정리를 쓴다? 나머지 정리의 성질을 쓴다. a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양변에 항등식이니까 3을 대입합시다. 3을 대입하시면 f3은 여기는 3을 대입하면 없어질 겁니다. 여기는 3을 대입하면 4a 3 대입하면 플러스 5가 되겠죠? 그 값이 몇이야 지금? 1이 되는 거야.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1 형태의 구조를 가져야 되고요. a 대신 마이너스 1을 대입한, 물론 전개를 해주셔야 되겠죠? 나는 여기까지만 쓸게요. 얘가 뭐가 되는 거? 나머지가 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3번 정리합시다. 틀린 사람들 꼭 정리해라. 예전에 한 5, 6년 전에는 얘가 상위권 문제였어요. 근데 이제는 노출이 너무 많이 돼갖고 애들이 이제 이거 적지도 않아.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안 적는다니까. 이걸 안 적고 이걸로 나눴어? 그럼 나 이걸로 나눈 걸로 다시 바꿀래? 바로 이렇게 쓴다고. 그냥 너네들도 연습이 여기까지가 돼야 돼요. 바로 됐어? 연습 꼭 하세요. 3번은. 자, 4번도 나머지 정리에 대한 성질이죠. 자, 오케이. 치환까지 해서 푼 거 오케이. 좋습니다. 자, 너네가 푼 거를 좀 살려. 자, 4의 몇 제곱? 49? 눈이 침침해서 잘 안 보인다. 그 다음 뭐지? 4의 50제곱? 4의 51제곱이니? 자, 얘를 5로 나눴을 때 몫이 있을 거고 나머지를 구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은 치환을 했어요. 뭘 치환했나? 이거 x를 4라고 치환해드릴 텐데 x를 4로 치환했다 칩시다. 그러면 x 49제곱 플러스 x의 50제곱 플러스 x의 51제곱이면 4를 x로 치환했으니까 5는 뭐가 돼야 돼? x 플러스 1이 돼야 되죠. 1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a가 될 겁니다. 자, a를 구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것까지 좋아. 마이너스 1을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 돼서 마이너스 1이 돼요. 괜찮아요? 여기까지? 그래서 나머지를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적은 거는 어디에서? 다항식에서잖아. 얘는 선생님 다항식에서는 음수가 돼도 돼요? 나머지가? 상관없어요. 다항식 자체는 음수 양수가 크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근데 뭐에서는? 숫자로 나눌 때는 중요하죠. 5로 나눈 나머지가 어떻게 마이너스 1이 돼? 그지? 표현을 바꿔야 됩니다. 바꿀 때 우리가 어떻게 한다 했어? 5로 나눈 거니까 5만큼 다시 더해주라 했죠. 5만큼 다시 더해주면 몇이 되는 거야 얘는? 4라는 나머지 형태가 되는 거야. 됐니? 선생님 왜 더해요? 우리가 7이라는 숫자를 3으로 나누게 되면 몫이 2고 나머지가 1이다 이렇게 적잖아. 이게 나머지 정리잖아. 검산식. 근데 우리가 꼭 굳이 2라고 안 적어도 사실상 되거든. 얘를 3 곱하기 3으로 표현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뒤에 플러스 1이 아니고 뭐가 돼? 마이너스 2 해서 음수가 나올 수도 있는 거라고. 근데 우리가 나머지라는 부분을 얘기할 때는 정의가 0보다는 크거나 같고 나누는 놈보다는 작아야 되는 거니 이렇게 음수가 나오면 다시 위로 올려줘야 된다라는 거야. 그 얘 올리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데 하면 나누는 게 3이니 그 3만씩 뭐를 해준다? 더해주는 형태로 정리를 해준다. 마이너스 2에다가 3을 다시 더해주시면 뭐가 되는 거야? 1이 되는 거죠. 됐어? 뭐 이렇게까지 푸는 거면 오케이. 근데 되어 있어요. 와 소름 끼쳐라. 미안합니다. 들려 지금? 빨리 얘기해 주지. 오케이 좋습니다. 자 아무튼 음수인 형태 우리가 음수인 형태들은 다시 더해줘서 양수인 형태로 바꿔줘야 된다. 까지는 생각을 좀 하자. 음수 적은 사람들 조금 반성하세요. 숫자로 나오는데 어떻게 조금만 생각해봐도 음수 되는 것들은 제껴야 되는데 죄다 음수야 지금 보면. 연습을 해라. 치환하는 거라도 연습을 좀 잘 해주세요. 나머지 정리가 좀 성질이 기억이 안 나면.
자, 그 다음 5번 문제 보겠습니다. 5번 문제. x세제곱의 개수가 1인 3차식인 px에 대해서 인수 정리죠. 자, p1 값이 마이너스 1이고요. p2 값이 마이너스 2고요. p3 값이 마이너스 3이랍니다. 됐어? 얘는 뭔지 모르겠고 내가 이런 형태는 해석을 한다고. p1 값이 0이다 라는 형태의 표현. 물론 1을 대입하면 0입니다 이런 식도 있지만 우리가 다시 해석하면 px라는 형태의 식은 뭐를 인수로 갖는다? x-1을 인수로 갖는다 라는 해석도 할 수 있다고. 인수 정리 배웠죠? 얘도 그렇게 모양을 바꿔달라는 소리야. 이거 연립방정식 푸시면 안 돼요. 자, 얘를 어차피 인수값으로 정리가 되려면 오른쪽 식은 0 형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넘겨주시면 p1 플러스 1은 0이고 다시 p 플러스 2도 0이고 다시 p3 플러스 3도 0이 됩니다. 여기까지 콜. 1을 대입하면 2를 대입하면 3을 대입하면 0이 되는 거니 1, 2, 3은 뭘 갖는다? 인수를 갖는다. 뭐가? px 플러스 x라는 식이. 요 식이 뭐를 1도 대입하면 성립, 2도 대입하면 성립, 3도 대입하면 성립.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되는 거라고. 됐어? 인수를 갖는 거지 상수가 뭔지는 모르죠. 그래서 원래는 자 요게 사실 진짜 중요한 편이야. 고등학교 과정에서 시험 문제 나오면요 요거 절대 1로 안 줘요. K로 잡아야 돼. 최고차원 개수가 사실상 뭔지 모르는 거잖아. 근데 얘는 줬어요. 그래도 쉽게 낸다고. 세제곱의 개수가 몇이래? 1이래 1. 그러니까 여기선 K 값이 몇이 돼야 되는 거야? 1이 되는 거야.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px식을 만들어 주시면 px는 x-1, x-2, x-3의 마이너스 x 이거 넘긴 겁니다.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된다라는 거죠. 자, 5로 남은 나머지를 구하라 했으니까 5를 대입하라는 소리고요. 5를 대입하면 4, 3, 2, 마이너스 5가 됩니다. 24 마이너스 5가 되는 거니까 계산하시면 19 형태로 정리가 되시면 돼요. 연습합시다. 알겠죠? 하셔야 됩니다. 연습 최소한 요 정도. 수상을 한 번 한 게 아닌 이상 이제는 요 정도까지는 정리가 돼야 3월달 됐을 때 본인들이 어느 정도 받아들일 준비가 돼요. 앞에서 선생님들이 설명하실 때 아씨 어렵다라는 느낌이 받아지면 안 됩니다. 방학 동안 공부를 하셔서. 정빈 알았어? 와 저 새끼 또 뭐라고 짓거리는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들면 안 된다고. 분명아 알았어? 바로 2단원부터 무너지네. 공부하세요. 오케이? 자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라이트쌤 펴볼게요. 자 통과 못한 사람들은 인증실 가서 정리하고 갑니다. 어디까지 했나요? 명제 끝까지. 절대부등식도 다 했고. 오. 어디서부터 질문 받으면 돼요? 기류법? 배우를 이용한 건데. 배우를 이용한 오케이 16번 유형부터. 자 페이지 56페이지. 자 질문을 받겠습니다. 56쪽 57쪽의 질문. 56, 57 질문 19번 다 질문해주세요. 우리 진도 느리지 않아서 느리지 않아요. 조금 빨라. 괜찮아. 그러니까 질문 다 해도 돼요. 57쪽 질문 없어? 다시 물어볼게. 했어? 정빈아 했다 했지. 58쪽 59쪽 질문 34번 또
22번 25분. 25번 또 오, 정빈아 질문이 없어? 다 풀었어? 다 맞았어? 아니요. 근데 네. 질문은 438번. 일로 와 일로 와. 뭐 얘다 여기 질문 여기 있다야? 야 내가 질문을 구걸해야 되니? 야 너네 모르는 거 다 질문하세요. 60쪽 61쪽 질문 440. 40번 445에 45 48번. 48 네. 또 43 또 없어? 오, 저 잘 풀었나봐요. 없어 또? 41. 41 2 또 질문 없어? 어? 아 못 풀었어. 아 안 했어. 야 내가 거기로 확인 안 했구나. 네, 전에는 했는데. 아 시스템을 또 질문 없어? 한 거야 방금 질문? 저거는 50번은 야 내가 확인을 해야 되니? 50번은 질문을 하세요. 적극적으로 해. 내가 뭐 부담 주는 것도 아닌데 질문을 안 해. 질문을 해야지. 봐. 여기 막 1번부터 10번까지 이렇게 되어 있다고. 62쪽 63쪽 질문 456. 56 57. 57 64. 64 또 더해 56 64. 64 했어. 또 3 3 또 51 51 51 또 59 또 뭐야? 너도 깨끗한 거 같은데? 아 책 오케이 네, 책이죠. 그다음 됐어? 자 하나씩 봐봅시다. 자 혹시 일단 전체적인 풀이 이렇게 진행하고 개인 질문 할 거 있으면 제가 조금 한 5분 정도 10분 정도 돌 테니까 한 번만 더 다시 질문을 하세요. 명제 우리 집합 연산 WT 봤나? 토요일. 토요일 시잖아. 오? 오? 다음 주 볼게요. 다음 주? 무슨 나는 맨날 WT만 봐. 왜 내 시간에 다 WT를 보는 거야? 다 죄다 다른 반들도 다 내가 WT를 봐. 왜? 어이씨. 자 19번 한번 재봅시다. 419 오 토요일날 크리스마스네? 우리 WT 어떻게 봐? 안 봐요. 내가 보지 맙시다. 잘하지? 아니야? 그럼 볼게요. 자 x제곱이 만약에 무리수면 자 x제곱이 무리수면 x도 무리수다. 자 얘 대우를 말하랍니다. 대우는 뭐예요? 순서도 바꾸고 부정도 취하는 거를 대우라고 하죠. 순서도 바꾸고 부정도 취하면 x는 유리수면 얘 유리수면 뭐도 제곱도 유리수야. 됐어요? 자 1을 이용하여 주어진 명제가 참임을 증명해주세요. 증명해달라는 소리지. 근데 사실상 이거는 우리가 수학에서 이제 자명한 형태들의 문제들이 보통 많이 나와요. 증명에서 x가 유리수야. 유리수를 제곱하면 당연히 뭐야? 유리수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상 이게 대우가 당연히 참이되기 때문에 명제가 당연히 뭐가 되는 형태의 구조를 갖는다? 참임 구조를 갖습니다. 이렇게 쓰셔도 돼요. 근데 이제 만약에 굳이 또 증명을 하자라고 하면 x가 유리수라며 한 번 정도는 써봅시다. 왜 자명한가?
x가 유리 있으면 x는 우리는 뭐라고 쓸 수 있다고? 분수 형태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고. a분의 b. 이때 조건이 붙죠? a, b는 뭐가 돼요? 서로 소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거를 제곱하라 했으니까 제곱을 하시면 x제곱도 뭐가 돼? a제곱분의 b제곱이 돼요. 그지? a제곱도 b제곱도 ab가 서로 소기 때문에 제곱제곱 b제곱도 a제곱도 b제곱도 뭐가 돼요? 서로 소가 됩니다. 됐어? 서로 소인 두 개의 숫자 분의 분수 형태로 표현이 됐잖아. 그럼 당연히 제곱도 뭐라고? 유리수라고. 제곱이 유리수니까 당연히 얘 명제는 참이 되는 형태가 되겠죠. 뭐야? 이게 끝이야? 네, 끝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했잖아. 자명하다고. 유리수를 제곱하면 당연히 유리수입니다. 그거는 여지가 없어요. 이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증명하세요 하면 배우가 참이므로 그냥 참입니다 쓰셔도 된다고. 오케이? 우리가 무리수인 거 증명하기 위해서 분수다라고 했을 때 이런 거 쓰죠. b제곱은 2a제곱이야 이런 형태 성질을 쓰지. 그래서 b제곱은 뭐를 약수로 갖고 있어? 2를 약수로 갖고 있어 쓴다고. b제곱이 약수를 갖고 있으면요 b도 약수를 갖고 있습니다. 2를. 그거를 증명하지는 않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자명한 형태이기 때문에 증명을 따로 안 합니다. 증명 문제 할 때 무리수임을 증명할 때 이런 형태 성질을 쓰거든. 너네들이 이 성질을 쓸 때 b제곱이 2의 배수면 b도 2의 배수인 걸 보여줘야 되나? 막 하면서 막 여기다 뭐 이상한 걸 막 다 써요. 그것 때문에 다 깎여. 안 쓰셔도 됩니다. 자명한 애들은. 무슨 뭐가 자명한데요? 우리가 배우는 애들만 자명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학교에서 이미 성질이야 라고 하는 형태들은 그냥 쓰셔도 된다고. 교육과정에서 배운 내용들은. 정리 잘 해주시고 19번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할게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25번 문제 보겠습니다. 425번. 자, 두 실수 AB에 대하여 절대값 A와 절대값 B를 더한 형태가요 분명히 큼을 보여달래요. A 더하기 B보다. 증명하라는 소리죠. 대의 키는 저의 키보다 뭐예요? 커요. 그지? 조금 큽니다. 조금. 왜 커? 유전자. 무슨 수학 시간에 유전자 얘기를 하고 있어. 유전자. 왜 커? 분명아. 유전자. 아이씨. 유전자 들어. 키는 유전자죠. 내가 진짜 많은 형태들을 다 노력을 막 해보고 하는데 F 그 전반은 들었겠지만 유전을 이길 수는 없더라고. 우리 아빠 키가 작아요. 중학교 때 보통 키가 이제 한번 쫙 크려고 하면 꿈을 꾼대잖아. 되게 꿈 꿨니? 떨어지는 꿈을 보통 꾼대요. 꿨어? 너 꿨어? 키 큰 애들은 그런 꿈을 꾸나봐 한 번씩. 그래서 저도 꿨어요. 저도 키 크는 꿈을. 번지 점프를 하는데 번지 점프에서 떨어지는 꿈을 꿉니다. 되게 높았어. 가족이 이제 여행을 가갖고 번지 점프를 올라가는데 동생이 먼저 올라갑니다. 동생이 이제 뛰어내리는 걸 좋아해갖고 뛰어내렸죠. 뛰어내렸는데 갑자기 줄이 풀리네. 줄이 풀리면서 바닥에 있던 물이 돌로 바뀌었어요. 오늘 동생이 여기 부딪혀서 죽은 거야 꿈속에서. 진짜로 이거 진짜입니다. 싫어요. 꿈속에서 이렇게 부모님 난리 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내가 뛰어내렸는데 나는 그냥 꿈이니까 무의식적으로 그냥 나는 계속 올라가는 거죠 이쪽으로. 동생 뛰어내리는 이 자리로 저도 줄을 대고 뛰어내리려 하는데 아빠가 위험하다고 잡았어요. 딱 뛰어내리려고 하는 찰나에 아빠가 잡았습니다. 저희 발목을. 못 떨어졌어요. 동생은 여학생이에요. 여학생이 아니라 여동생입니다. 여동생. 동생 키가 165거든. 여자치고 되게 큰 거야. 걔는 키가 그때쯤 컸어. 저는 안 컸어. 아빠한테 되게 원망을 많이 했죠. 왜 나를 잡았냐고 꿈속에서. 동생은 안 잡혔어요. 그대로 떨어졌는데. 동생이 떨어지는 꿈을, 그러니까 동생이 키 크는 꿈을 내가 대신 꿔줬습니다. 나는 안 크고. 자, 아무튼 봅시다. 425.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가 얘보다 큰 이유는 크다라는 설명을 해주려면 얘에서 얘를 뺐을 때 뭐가 되는 거야? 양수가 되는 거야. 증명하는 방법은 그것도 없어요.
대입키가 나보다 큰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대입키에서 내 키를 뺐더니 뭐 나와? 양수 나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돼? 나는 절대값 A에서 절대값 B를 더한 거를 해서 절대값 A 플러스 B를 빼볼 겁니다. 근데 그냥 못 빼죠. 빼기가 쉽지 않다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뭐의 성질을 하나 더 추가해? 양수의 성질을 하나 더 추가합니다. 양수 두 개의 차이를 구할 때 어차피 양수 A와 양수 B의 제곱을 시킨 다음에 만약에 A 제곱 쪽이 더 크면 당연히 A가 B보다 뭐 한 거야? 큰 걸 거 아니야? 양수면. 얘네 둘도 그냥 양수지. 그냥 뺄 수는 없으니까 뭘 시키겠다고? 제곱을 시키겠다고. 얘 숫자를 제곱을 시키게 되면 얘는 A제곱 플러스 2배의 절대값 AB 그냥 쓸게요. 플러스 B제곱이 되고요. 얘 제곱하면 뒤에 있는 놈은 제곱을 하면 그냥 안에 있는 거에 제곱이 될 거니까 A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 될 거라고. 제곱을 시킨 거에서 제곱을 시켜봤더니 빼봤더니 A제곱 B제곱 A제곱 B제곱은 사라지고 뭐만 남아? 2배의 절대값 AB와 2배의 AB가 남는다고. 됐어? 절대값 AB가 당연히 AB보다는 뭐 할 거야? 크겠죠. 그지? 선생님 이것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보여줘도 됩니다. 오케이? 얘가 얘보다 큰 거는 자명이에요. 그래서 뭐보다? 0보다 큰 거죠. 제곱에서 제곱을 뺐더니 0보다 커. 오케이? 그러면 제곱값이 제곱값보다 커. 다시 말하면 A값이 B보다 뭐해? 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지. 증명 끝. 아 이거 들어갈 말 적어야 되나요? 제곱에서 제곱 빼면 뭐 남아? 이거 남죠? 이거 적으시면 돼요. 가해 조건에는. 자 등호가 성립할 때는 언제입니까? 이거 같을 때 0이 될 때. 결국 A, B의 부호가 뭐 할 때? 같을 때죠. 오케이? 그래서 A, B 부호가 같을 때 A, B 곱방값이 양수일 때 정의가 되면 됩니다. 됐어요? 오케이? 정리해 주시고 25번에 대한 증명 흐름을 잘 보세요. 자 어떤 절대부등식을 증명할 때는 한쪽에서 한쪽을 뺀 값이 양수임을 보여주면 됩니다. 큰 거에서 작은 것이 빼졌을 때 양수임을 보여주시면 돼요. 25번 정리 잘 해주시고 정빈이 잘 적어주시고 자 그 다음 3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34번 문제를 보시면 x 플러스 y분의 4 자 and y분의 x 플러스 9 x분의 9 자 이러한 식의 밑줄 최소값을 찾아달라고 합니다. 그죠? 자 밑줄 칩시다. 양수 xy에 대해서 최소값이지 양수 xy와 최소 형태가 세트야. 자 이 세트를 가지고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고? 아 이거 산술기하 문제구나. 산술기하 성질을 써달라는 소리구나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산술기하 성질을 쓰려면 결국 한쪽에 있는 형태는 숫자 형태로 등장이 돼야 됩니다. 범위를 적어야 되니 얘는 바로 적을 수 없기 때문에 한 번은 뭐 시켜야 돼? 전개를 시키셔야 돼요. 전개를 시켜보게 되면 얘는 xy and 플러스 무슨이 이렇게 곱하니까 9 이렇게 곱하니까 4 저렇게 곱하면 xy분의 4, 9, 36 이렇게 정리해요. 그러면 얘는 xy 플러스 순서를 좀 바꿀게요. xy분의 36에 플러스 13 형태로 식이 정리가 되겠다 까지. 됐어? 얘의 최소는 결국 얘의 최소를 의미합니다. 그죠? 얘가 최소가 되면 좋겠는데 13은 뭐예요? 고정이에요. 그럼 최소가 되려면 당연히 뭐가 최소가 되면 돼? 얘가 최소가 되면 되겠죠. 됐어? 나는 얘 최소를 쓰기 위해서 무슨 기하의 부등식을 쓰겠다고? 산술기하 부등식을 쓰겠다고. 두 개를 더한 숫자, 양수인 두 개의 숫자를 더한 값은 분명히 크거나 같을 겁니다. 뭐보다? 2배, 두 개를 곱한 거의 루트값. 그럼 얘는 계산을 하시면 6이니까 12가 된다고 얘가 최소가. 요 범위는 1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최소를 구하라 했으니까 최소는 12가 되고요. 그 12에다가 13을 더해주니까 몇이 되는 거야? 최소는 25 형태가 되는 거야. 최소는. 선생님 그러기 위한 xy 값은 뭔데요? 결국 12가 됐을 때 등호가 성립했을 때죠.
등호가 성립한다는 소리는 두 개의 숫자가 뭐 할 때 일어난다? 같을 때 일어난다 했어요. 얘랑 요 숫자가 같아지려면 xy가 몇일 때 결정이 되는 거야? 6일 때 결정이 되는 거죠. 방정식 푸시면 돼요. 따라서 최소가 되는 값 xy 값 요것도 항상 세트로 찾아주는 훈련을 하셔야 된다. 오케이? 요런 문제들 때문에 34번 정리해 주시고, 자, 그 다음 38번 문제 봅시다. 정빈아 잘 들어? 38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에 대해서 직사각형 둘레, 밑줄, 둘레. 근데 둘레 길이 있어 없어? 없어. 그 문자로 잡아야지. 나는 직사각형의 둘레를 그리기 위해서 문자로 하나 잡아달라는 소리죠. 하나를 A, 하나를 B라고 좀 잡읍시다. 내가 원하는 건 뭐예요? 직사각형의 둘레니 2A 플러스 몇 B? 2B의 최소값입니다. 최대값. 쏘리. 그럼 A와 B에 대한 관계식이 하나 필요하다고. 이거 잘 봐봐. A와 B에 대한 관계식을 좀 해줘야 되는데 지금 문제에서 지름이 몇이라고 나왔어? 지름이 4라고 나왔어요. 반지름이 2니까. 그럼 여기가 A고 여기가 B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관계식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몇인 걸 알아? 16인 걸 아는 거지. 그건 세트라고? 제곱이 나왔네? 최대 최소를 구하라네. 무슨 슈바르츠?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을 써라 소리구나. 됐어? 자,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을 씁시다. 원래는 이거 할게요. 그냥 이걸로. 이거의 제곱은 너는 처음에 연습해야 되니까 묶어도 상관없어요. 2를 빼놓고 얘는 작거나 같아요. 뭐보다? 여기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힌트가 주어졌으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 하나 만들어 줍시다. 뒤에 뭔가와 A와 곱해서 2A가 되려면 결국 뒤에 있는 숫자는 2가 들어가야 됩니다. 뭔가와 B를 곱해서 2B가 되려면 뒤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2가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됐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16이라고 했으니까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모양 꼴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건 따로 또 정리 안 해요. 4 더하기 4는 8이니까 얘는 8이 되는 형태가 되는 거지. 2a 더하기 2b의 제곱이 이렇게 된다는 소리는 2a 더하기 2b 값은 4루트 8루트인가요 이거? 8루트 2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돼요. 됐어? 그래서 최대값을 구하라 했으니까 최대값은 몇이 되면 돼? 8루트 2가 되면 되겠지. 자, 정리할 수 있겠어 이거? 꼭 정리합시다. 자, 그 다음 44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40번 문제. 다음 3명 학생 영호, 수진, 대웅 중에서 한 명이 학교를 결석했습니다. 한 명의 말은 참이고 나머지 2명의 말은 거짓말일 때. 야, 이거 그때도 하지 않았니? 뭔가 데자뷰 같은 느낌인데. 내가 하나씩 따지라 했죠? 따져야 돼. 영어가 참인 건 하기 싫은데 일단 영어부터 할게요. 보통 처음에는 무조건 거짓말을 하죠. 보통. 아니죠. 영어가 참일 때를 먼저 봅시다. 자, 영어가 참이라고 얘기를 했더니 뭐가 일어나면, 모순이 일어나면 얘는 될 수 없는 형태가 되는 거지. 하나씩 볼게요. 자, 수진이가 결석했어요. 그러니까 수진이는 결석을 한 겁니다. 결석 참이니까. 수진이 저는 결석하지 않았어요. 얘는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니까 결석했어요가 되는 거죠.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자, 대웅 제가 결석했어요. 대웅은 제가 결석했어요. 거짓말이 되는 거니까 대웅은 결석하지 않은 겁니다. 네? 그럼 영어는 뭐 한 거야? 이거 되네. 영어는 결석을 한 명의 학교를 결석했으니까 얘는 결석하지 않으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되면 모순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됐어? 영어가 참을 얘기했네요. 됐니? 영어가 수진이가 결석했어요가 참이 되면 수진이 결석하지 않았어요가 되는데 결석했어요 말이 맞는 형태가 되는 거고요. 대웅 제가 결석했어요는 거짓말이 돼야 되는 거니까 결석하지 않았어요 라고 하면 영어는 자연스럽게 결석하지 않으면 되는 거니. 오케이?
논리가 딱 맞는다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 중에서 항상 참인 것은 영호는 항상 참인 거야. 영호는 결석을 했습니다. 결석하지 않았습니다. 저 1번은 틀린 말이 되고요. 수진이는 결석했습니다. 이건 다 해봐야 되네. 자, 이번엔 누가? 수진이가 참이 되는 형태를 얘기합시다. 자, 영어 수진이가 결석했어요가 거짓말이 되는 거니까 결석하지 않은 거죠. 결석하지 않은 겁니다. 그 다음 수진이는 참을 얘기했어요. 저는 결석하지 않았습니다. 네, 맞죠? 그 다음 영호 대용. 자, 얘는 제가 결석했어요. 거짓말을 하는 거니까 결석하지 않은 거고요. 한 명은 결석을 해야 되는 거니까 영호가 결석이 되면 되겠네요. 영호가 결석. 얘가 결석이 되면 되겠네. 조금 다르구나 문제가. 됐어? 자, 하나 더 해봅시다. 자, 이번엔 누가? 대웅이가 참을 얘기했다 칩시다. 대웅이 참. 자, 니들도 써봐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다 정리해 보셔야 됩니다. 대웅이는 참이니까 저는 결석했어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웅이가 결석을 한 겁니다. 그지? 영호는 거짓말을 합니다. 수진이가 결석했어요 했으니까 결석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는 결석을 하지 않은 거죠. 자, 수진이는 결석하지 않았어요 했는데 결석한 거지. 그럼 얘는 무슨 일어나는 거니까 얘는 아예 안 돼. 대웅이가 참을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럼 이렇게만 실제로 논리적으로 맞는 형태가 되는 거고, 이 상황에서 같은 결말이 나오는 형태는 누구예요? 대웅이에요. 대웅. 대웅이는 결석하지 않았다는 항상 참이 되는 거지. 그래서 답은 몇 번? 5번이 되면 됩니다. 얘는 아예 안 돼요. 무슨 일어납니다. 그죠? 정리해 줍시다. 이런 형태 문제예요. 한 번씩 해봐. 자, 그 다음 4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41번 문제를 보시면 fx랑 gx에 대한 조건이 p는 fx가 0이 아니다고요. 자, q라는 형태의 조건은 gx가 0이 아니다.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되는 거죠. 진리집합 전체 집합들 중에 p와 q에 대한 진리집합을 각각 pq라고 했을 때, 자, fx랑 gx가 곱했더니 0이 된다라는 형태를 집합구조로 나타내면 했네요. 됐어? 자, 얘가 0이 된다는 소리는 무슨 뜻이에요? f가 0이 되거나 또는 5월 gx가 뭐가 된다는 소리예요? 0이 된다는 소리죠. 그 이제 집합구조로 나타내. fx가 0이 된다라는 말은 얘 무슨 집합을 얘기해? 여집합을 얘기하는 거지. 반대니까. 그래서 얘는 p라는 집합의 여집합을 의미하는 거구나 해석하시면 되고요. gx가 0이 된다는 말은 얘 반대가 되는 거니까 q의 뭐가 되는 거야? 여집합이 되는 거야. 5월에 대한 개념이죠. 0이 된다는 소리는. 5월은 집합구조로 따지면 합집합이 됩니다. 그래서 p 여집합, 합집합, q 여집합 이렇게 정리가 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답은 몇 번? 5번 형태로 정리가 되면 됩니다. 자, 정리를 하시고 42번까지 하고 잠깐 쉽시다. 졸린 사람들은 꼭 잠 깨시고 다시 수업 들을 수 있도록 하세요. 정리 잘 해주시고 42번까지 할게요. 자, 두 조건 PQ에 대해서 P면 Q이다가 뭐가 되는데 참이 돼야 된대요. 아니네. P면 Q이다가 거짓임을 보여주는 곳. 자, 그럼 우리가 얘가 참이 되려면 P라는 형태의 진리집합과 Q라는 진리집합을 비교했을 때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러면 참인데 이게 거짓인다는 소리는 이게 들어가 있지 않은 부분 때문에 거짓이 되는 거라고. 그러한 부분을 얘기를 해달라는 소린 거야. P를 보시면 여기까지 설명할게요. P를 보시면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예요? 1까지입니다. 얘가 P예요. 자, Q라는 집합을 보면 0부터 2까지죠. 0이면 이쯤 붙어 있을 거고 2면 이쯤 붙어 있을 거니까 0부터 2까지는 이렇게 될 겁니다. 둘 다 색칠. 자, P면 Q이다가 참이 되지 못한다. 뭐 때문에 하면 얘는 이미 들어가 있으니까 참이잖아. 얘는
뭐 때문에 안 돼? 하면 얘 때문에 안 되는 거라고. 얘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마이너스 1 이상 0은 들어가는 거니까 0 미만인 애들 때문에 뭐가 된다는 소리야? 거짓이 된다는 소리인 거죠. 그래서 답은 2번 형태로 식을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됐어? 잠깐 쉬었다가 계속해서 이어서 나가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계속해서 진행해 볼게요. 자, 442번 마무리 좀 해주시고. 자, 그 다음은 42번 됐고 43번 문제 봅시다. 자, 43번 문제를 보시면 P라는 집합은 P라는 조건은 X가 절대값 X가 4보다 크다고요. Q는 X제곱 마이너스 9가 0보다 작거나 같다고. R은 X가 3보다 작거나 같대요. 다음 중 참인 명제를 골라라 했으니까 앞에 있는 부분이 뒤에 있는 부분에 들어가 있는 거를 얘기하라는 소린 겁니다. 자, 나는 P라는 조건부터 진리집합을 수직선상으로 좀 나타낼게요. X 절대값이 4보다 크다는 소리는 4보다는 커야 된다는 소린 거고, 또는 마이너스 4보다는 작아야 된다는 소린 거죠. 자, 얘가 P입니다. 자, Q 조건을 밑에다가 좀 표현을 할게요. Q 조건은 X제곱이 9 이하가 돼야 되는 거니까 식을 푸시면 마이너스 3보다는, 마이너스 3은 이쪽에 있겠죠? 3은 이쪽에 있을 거고,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은 거고 3보다는 작거나 같은 형태가 돼요. 얘가 Q 집합이 됩니다. R 집합은 X가 3 이하가 되는 거니까 다시 R 집합을 표현을 하시게 되면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되는 거죠. 얘가 R 집합이 돼요.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맞는 거 찾아달라는 소리지. 일단 첫 번째 기억, Q가 R이 됩니까? Q 집합이 R 집합 안에 들어가 있는지를 얘기하라는 소리인데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기억은 참인 명제가 되는 거고. 니은 P는 뭡니까? not Q가 됩니까? 했어요. 자, 그 말은 P라는 집합이랑 Q의 여집합을 비교했을 때 들어가 있습니까를 묻는 건데, Q의 여집합하면 이렇게 날개가 펴지겠지? 그 흰색 부분에 P가 들어갑니까? 들어가네요. 오케이? 그래서 니은도 참인 명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 디귿, R은 P의 여집합에 들어가 있습니까? 얘는 얘 여집합 이렇게 되는 거에 들어가 있나요? 안 들어가죠, R은. 그래서 디귿은 틀린 말이 돼서 답은 기억 니은만 되면 되는 겁니다. 43번에 정리해 주시고. 자, 그 다음 4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명제가 거짓이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2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a가 0보다 크거나 같아요. 모든 x에 대해서 다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도록 하는 거지. 오케이? 자, 우리가 그래프로 좀 비교를 하게 되면 앞에 있는 2차 함수는 뒤에 있는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된다는 소린 거야. 그러려면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야 되는 거냐면 다 성립을 하려면 이렇게 그려지던가 또는 이렇게 그려져야 됩니다. 괜찮아요? 그래야 2차 함수가 0보다 다 위에 있는 형태가 되겠지. 그러지 못한다는 소리는 다시 말하면 이렇게 된다는 소리인 거야. 거짓이 된다는 소리는. 이렇게 되는 게 뭔데? 이렇게 된다는 소리는 서로 다른 해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두 실근을 갖는 거죠. 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는 소리는 다시 판별식으로 정리를 하시게 되면 짝수공식 쓸게요. 9-2a 값이 0보다 뭐 해야 된다는 소리야?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소리로 해석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같으면 안 되죠. 네, 같으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됐어요? 따라서 2a 값은 9보다 작아야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고 2분의 9보다 a 값이 작아야 됨을 의미합니다. 2분의 9는 4.5죠. 4.5보다 작은 최대의 정수를 얘기하라 했으니 정수는 몇이 되면 돼? 4가 되면 되겠네요.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45번 2차 함수와의 콜라보입니다. 부등식이 아니고요. 2차 함수와의 콜라보예요.
부등식과 방정식은 함수에서 그림상 실수 범위에서는 발생이 된 거다. 오케이? 그런 느낌. 자, 그 다음 4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공집합이 아닌 세 부분집합에 대하여 다음 명제가 참이될 때 했네요. Q이면 낙P다가 낙P가 참이고요. 그 다음 R은 Q이다가 참이에요. 됐어? 그 말은 진리집합으로 얘기하면 Q집합은 P의 여집합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소리고요. R이라는 형태의 진리집합은 어디 안에? Q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소리로 해석이 되는 거야. 그럼 그림 하나 이렇게 그려주자고. Q가 어디 안에? Q 안에 R 하나가 들어가고, Q는 P의 여집합, P의 바깥 부분에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P가 어떻게 있어야 돼? 서로소 형태로 있으면 되겠죠. 됐어? 그럼 P의 반대 부분에 Q가 들어가는 형태가 될 거 아니야. 이러한 두 조건을 만족하도록 하면 너네들은 뭘 그려라?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줘라.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라. 이런 애들에 대해서 옳은 것은 기억. R은 P의 여집합에 들어가 있습니까? R은 P의 반대에 있습니까? 있죠. 기억 맞고요. P랑 Q의 여집합의 공통 부분. P와 Q의 여집합의 공통 부분은 뭐예요? P입니다. 공집합이라 했으니 틀린 말이 되고요. P에서 R의 반대를 빼면 다 빠지죠? 오케이? 다 빠지니까 뭐가 돼? 공집합이 되는 겁니다.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5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50번 문제를 보시면 P는 Q이기 위해서 필요 충분 조건인 거 밑줄. P는 Q이기 위해서 필충이래요. 자, 필충은 진리집합 P와 Q를 비교했을 때 두 개가 뭐한 집합? 같은 집합을 얘기하라는 소리지. 됐어? 야, 기억과 니은 중에 같은 집합인 거 찾아라 하는 거니까 기억부터 봅시다. 자, 기억은 P가 절대값 X랑 절대값 Y랑 뭐 하대? 같대요. 그 말은 크기가 같다는 소리죠. 됐어? 부호는 반대일 수도 있어도 뒤에 Q 조건은 X제곱이랑 Y제곱이 같다는 소리입니다. 얘도 크기가 같다는 소리예요. 그럼 결국 두 개는 무슨 집합이야? 같은 집합이지. 표현만 다른 거야. 오케이? 야, 정빈아! 와. 야, 오른쪽 맨 끝에 같은 얘기라고. 오케이? 표현만 다른 겁니다. 표현만 다른 거지 두 개가 같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니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아요.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은데 실수해서 제곱 더하기 제곱이 0보다 작을 수는 없습니다. 유일하게 같을 수 있는데 같으려면 X, Y 값이 둘 다 뭐가 돼야 돼? 0이 됨을 의미합니다. 그죠? 둘 다 0일 때만 이 부등식이 만족을 해요. Q 조건은 X, Y가 0일 때 얘기했어요. X, Y가 0이라는 소리는 다시 해석하면 X가 0이거나 또는 Y가 0인 겁니다. 둘은 같은 뜻이니? 라고 하면 아니죠. 얘는 둘 다 0이고 얘는 둘 중에 하나가 0이니. 오케이? 집합의 크기를 보면 뭐가 더 큰 거야? 뒤쪽이 더 큰 거야. 뒤쪽이 더 크니 얘는 무슨 조건이 돼요? 충분 조건이 되는 겁니다. 됐어요? X제곱에서 이건 원래 이제 비교를 좀 해줄 수 있으면 되는데 사실 이건 Q도 이쁘게 나왔으니까 그냥 바로 정리하면 자, X제곱이 Y제곱보다 크다는 소리는 Y제곱 이쪽으로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 0보다 크다는 소리죠. P조건 인수분해가 되니까 인수분해를 하시면 X 플러스 Y와 X 마이너스 Y가 0보다 뭐하다는 소리야? 크다는 소리예요. 뒤에도 똑같은 표현으로 돼 있지? 두 개 같은 표현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P랑 Q는 무슨 조건이다? 필요 충분이 됩니다. 정리 잘 해주시고 자, 51번도 같은 말입니다. P와 Q에 대하여 P는 Q가 되기 위해서 충분 조건일 때 했어요. P가 Q기 위하여 충분히 된다는 소리는 결국 P라는 진리집합과 Q라는 진리집합을 비교했을 때 뒤쪽에 들어가 있는 형태를 얘기하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뒤에가 더 큰 집합. 자, 1번 A랑 B랑
이것도 P랑 Q랑 다 이렇게 하나씩 해석해 봅시다. 잘 적어봐요. 1번, 2번, 3번, 4번, 5번. A와 집합 B가 B가 된다는 소리는 P라는 조건은 A가 B의 부분집합이 된다는 소리죠. 합쳤어도 B가 된다는 소리는 B가 더 크다는 소리입니다. A에서 Q입니다. A에서 B를 뺐더니 공집합이 됐다는 소리는 다 빠져나갔다는 소린 거야. 다 빠져나갔다는 소리는 다시 말하면 A는 이미 뭐에? B의 부분집합이 된다는 소린 거죠. 그러니까 1번의 P와 1번의 Q는 서로 뭐한 집합이야? 같은 집합임을 얘기할 줄 알아야 돼요. 아, 이거 두 개 같은 집합이구나. 2번 볼게요. A랑 B랑 공통인 게 공집합이라는 소리는 옆에다 써놓읍시다. 공통인 게 없어? 서로소라는 뜻이네요. 2번의 P는 서로소이다 라는 해석이 되는 거고요. Q는 A가 공집합이다죠? 맞아? A가 공집합이면 당연히 A랑 B랑 공통인 부분도 공집합입니다. 그럼 얘도 서로소예요? 얘도 서로소야? 서로소지? 됐어? 같은 표현이다 해석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얘는 A가 꼭 공집합이 아니어도 서로소인 게 있죠. 얘는 무조건 A가 공집합일 때입니다. 그럼 두 개의 집합 크기를 비교하면 뭐가 더 큰 거야? 앞에가 더 큰 거야. 더 많죠 원소가. A가 될 수 있는 게. 얘는 공집합밖에 없잖아. 근데 얘는 서로소인 애들만 쭉 골라내면 되는 거기 때문에 앞에 P 조건이 더 큰 겁니다. 필요 충분. 같은 것만 찾을 줄 알면 안 되고요. 둘 중에 뭐가 더 큰 건지를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문제가 바뀔 수도 있잖아. 필요 충분이 아닌 충분히 아닌 뭐 이런 형태들로. 3번 A에서 B의 여집합 반대를 뺐더니 A가 된대요. 아, A가 아니고 B가 된답니다. 무슨 뜻이야? A에서 B의 반대를 뺐는데 B가 됐습니다. 무슨 뜻이니 원겸아? 이런 거 해석해 봅시다. A에서 B의 여집합을 뺐는데 뭐가 나왔어? B가 나왔어. 무슨 뜻이야? A 그림으로 표현해 줄까요? 나머지도 해석해봐요. A는 여긴데 여기서 B의 반대를 빼면 여기가 남죠. 근데 이게 뭐래? B래? 무슨 뜻이야? B가 A에 들어간다는 뜻이죠. 써놓읍시다. 얘의 속뜻은 B가 A의 부분집합이 됩니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이가 할 줄 알아야 된다고. Q는 A의 여집합이 B의 여집합에 들어갑니다. 그건 다시 여집합을 취하게 되면 B가 A에 뭐 한다는 소리야? 들어간다는 소리죠. 거꾸로 쓰면. 3번도 필요 충분이네요. 같은 거니까. 4번 A랑 B의 여집합이 같다는 소리는 A가 이렇게 있으면 나머지가 B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런 식으로 A에서 B를 빼면 A가 됩니다. 얘는 서로소죠. 그러니까 앞에도 서로소긴 한데요. D랑 D에 있는 서로소를 비교했을 때 D에 있는 Q가 더 많지 될 수 있는 애들이. 얘네들은 조건이 무조건 두 개가 A가 아니면 B가 돼야 돼. A or B가 되는 형태 구조고요. 뒤에는 꼭 굳이 그렇게 안 돼 있더라도 이것도 있지만 이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서로소인 경우가 뒤에는. 그러니까 원소로 따지면 뒤에 게 더 많은 거야. 뒤에 게 훨씬 많다고 원소가. 그럼 얘는 충분 조건이 되겠죠. 문제도 충분 조건 고르라 했으니까 답은 몇 번 되는데 4번이 되면 되는 거야. 이게 어려워요 사실상 이런 문제들이. 이 문제도 틀린 친구들. 명제를 하는데 결국 두 집합의 크기를 비교하는 문제들이 등장이 됩니다. 연습해 주시고. 뭐야 또 있어 한 장이? 또 있네. 뭐가 오늘 뭐가 많네. 자 갑시다 계속해서. 또 그다음 몇 번이에요? 56번이죠. 나 혹시 놓친 거 있으면 얘기해줘. 아는 사람들은 잘 적어주시고. 56번. 자,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고요. y에 대한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래요.
자, 이때 두 숫자의 대소관계. 대소관계 비교. 됐어? 자, 대소관계를 비교할 때 우리 어떻게 한다? 한쪽에서 한쪽을 빼준다라고 얘기했어요. A에서 우리는 B를 뺍시다. A에서 B를 빼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에서 뭘 빼는 거야? X제곱 Y제곱을 빼는 거고 1을 빼는 거죠. 됐어? 짠짠짠짠짠. 자, 얘는 변형 공식을 좀 씁시다. 얘는 X제곱 플러스 인수분해가 어떻게 돼요? 아, x제곱 그냥 묶으면 되는구나. x제곱으로 묶을게요. x제곱으로 묶어주시면 남는 게 이거 마이너스를 묶겠습니다. y제곱 마이너스 1이 남고요. 뒤에 있는 거는 y제곱 마이너스 1이 남아요. y제곱 마이너스 1로 공통인수를 묶어주시면 1 마이너스 x제곱이 됩니다. 됐어? 하나 조금 더 이쁘게. 또? 뭐야 이거 왜? 오, 왜 계속 음소거가 돼? 쌤 튕겼다가 지금 다시 방금 튕겼었어요. 아, 그래? 방금 음소거 된 거지? 네. 그럼 오케이. 다시 A에서 B를 빼갖고 내가 이 식을 정리하기 위해서 눈에 인수분해가 보이니까 인수분해 한 거야. 여기까지 콜? 자, 인수분해 해줬는데 이거 음수인 거 조금 싫으니까요. 이렇게 좀 빼줘요. 너희들.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제곱을 하면 1보다 작습니다.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를 제곱을 하면 1보다 작아요. 1보다 작은 형태들이기 때문에 각각 빼면 둘 다 음수 나오겠죠? 음수를 곱하면 뭐가 돼요? 음수가 됩니다. 괜찮니? A에서 B를 뺐더니 뭐가 나왔어? 음수가 나왔어. 그 말은 B가 A보다 뭐 하다는 소리예요? 크다는 소리죠. 같을 수 있나요? X제곱이 1이 될 수 있나요? 다시 같을 수 있나요? Y제곱이 1이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지? 그럼 등호도 뭐 한다는 소리야? 성립한다는 소리야. 같을 수도 있어요. 이 두 개의 숫자가 같으려면 X가 1이건 마이너스 1이건 Y가 1이건 마이너스 1이건 둘 중에 하나가 되면 됩니다. 됐어? 그래서 등호도 성립할 수 있겠다까지. 자, 부등식의 크기 비교는 사실 어렵지 않아. 뭐 해봐도 돼 사실. 여기에 있는 숫자는 다 대소관계가 똑같은 형태가 된다는 소리니 아무거나 대입해도 돼. 요 범위에 있는 거 x0, y0 대입하면 0 더하기 0이니까 0, 0 곱하기 0은 0이니까 1. 뭐가 더 커? b가 더 커. 이렇게 해도 된다고. 이해됐어? 이렇게 한 사람도 실제로 있을 거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등호가 성립하는 형태의 여부, 이걸 판단하기는 힘드니 연습을 하실 때는 이러한 느낌으로 꼭 연습을 해보세요. 실전에서 만약에 이게 학교 기출로 나왔어? 그럼 대입해서 푸는 게 훨씬 빠르죠. 훨씬 빠릅니다. 그땐 대입하고 푸세요. 지금은 공부하는 부분이니 대소관계를 비교할 때는 빼야지 라는 인식이 있으면 돼. 오케이? 정리. 자, 넘겨서 57번. 자, 0이 아닌 두실수 xy에 대해서 x제곱 더하기 9y제곱이 x제곱 더하기 9y제곱이 몇일 때? 36일 때. 자, xy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하는 게 목적이네요. 제곱이고 제곱이니까 뭐예요? 양수죠? 밑줄 xy의 최대지. xy의 최대니까 얘는 무슨 기하를 쓰면 되겠다? 산술 기하를 쓰시면 되겠다. 이렇게 정리해야 되는 거야. 됐어? 얘는 양수 두 개를 더한 거니까 분명히 뭐 할 거라고? 크거나 같을 거라고. 됐어? 뭐보다? 2배의 루트 이거 두 개 곱한 값 9x제곱 y제곱. 그럼 9x제곱 y제곱은 나가게 되면 3xy가 되죠. 따라서 36이라는 숫자는 6xy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은 거야. 양변에 6을 약분시켜 주시게 되면 6보다는 크거나 같은 거죠. 6이 크거나 같은 거죠. 뭐보다? xy. 자, xy의 최대값을 구하라 했으니까 최대값은 몇이 되면 돼요? 6이 되면 됩니다. 최대값. 됐어?
최소? 최소? 어? 아, 쏘리. 야, 이거 나갈 때 이렇게 나가면 안 되죠? 쏘리. 네, 절대값 붙여서 나가야 됩니다. 루트 제곱은 나갈 때 절대값 붙여서 나가야 돼요. 됐죠? 절대값을 붙여주시면 이렇게 되는 거지, 실제로. 절대값이 6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x, y는 6보다 작거나 같고 뭐보다? 마이너스 6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렇게 정리해야 돼요. 그냥 제곱인데. 코시 쓰시면 안 되나요? 코시. 코시를 계산할 땐 더한 거의 최대 최소를 보통 정리하죠. 얘는 곱한 값이기 때문에 무슨 기하를 써야겠다? 산술기하를 써야겠다. 초이스를 해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씩 정리해서 최대값 6, 최소값 마이너스 6 이렇게 결정을 해주시면 돼요. 자, 산술기하는 잘 정리를 합시다. 57번 이런 형태들도 나도 이거 절대값 정리해주시고. 자, 그 다음 59번 문제 봅시다. a 더하기 a분의 1 얘도 산술기하죠. a 플러스 a분의 1과 a 더하기 a분의 4 a 플러스 a분의 4. 자, 얘에 대한 값이 k보다 크거나 같도록 성립하는 k의 최대값을 냈네요. 오케이? 또 범위 찾으라는 소리니까 우리는 일단 전개부터 한다고. 전개를 시켜주시게 되면 2를 곱하니 a제곱이 되고 이렇게 곱하면 4 이렇게 곱하면 1이니까 플러스 5가 될 거고 이렇게 두 개를 곱하면 a제곱분의 4까지는 식이 정리가 될 거야. 나는 이거의 범위를 찾고 싶어요. 근데 5는 고정이지. 5는 고정이니까 나는 얘의 범위만 찾아주면 된다고. 근데 둘은 무슨 관계? 역수관계. and a제곱이고 제곱이니까 양수죠. 양수의 범위를 찾는 형태니까 뭐? 산술기하를 쓰면 되겠다 생각을 들면 돼요. 자, 이 두 숫자의 크기의 합은 분명히 크거나 같을 겁니다. 뭐보다? 두 개를 곱한 거의 루트값. 자, 그럼 계산을 하시면 얘는 4가 되죠? 그러니까 얘는 4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4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다음 5까지 더한 형태는 뭐보다 크거나 같을 거예요? 9보다 크거나 같겠죠? 오케이? 위에 있는 값도 당연히 뭐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9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K를 오른 것은 최대값으로 오른 것은 했으니까 최대값은 9가 되면 되겠죠. 얘 숫자가 9보다 큰 거잖아. 그러니까 사실상 여긴 9가 안 들어가도 돼요. 8이 들어가도 되는 거지. 9보다 크다는 소리는 8보다도 크다는 소리죠. 1보다도 크다는 소리예요. 그렇게 K 값들을 결정했을 때 가장 큰 값이니까 가장 큰 값은 산술기하를 만족하는 값이 되면 됩니다. 여기까지 정리. 네? 식기 쉬는 시간 때 뭐하고? 야, 그리고 졸리면 잠바를 벗어. 정빈아 잔다, 그지? 3교시 때 공부해야 되니까 미리 에너지 보충해 놓는 거야? 자, 그 다음 63번 문제 봅시다. 자, 자연수 n에 대해서 양의 약수의 집합을 an으로 하겠답니다. 이때 p라는 형태의 조건은 어떤 원소를 얘기를 한 거냐면 어떤 원소야? 8의 약수의 원소가 되는 겁니다. 그럼 8의 약수들만 좀 정리해 줄게요. 8의 약수는 1, 2, 4, 8이 되면 되겠죠. 적어줘. 자, Q라는 형태는 그냥 이제 쓸게요. K의 약수가 되는 거지. K의 약수. 괜찮아? 자, P는 Q가 되기 위해서 충분 조건이 돼야 된답니다. P가 Q이기 위해서 충분 조건이 된다는 소리는 이제 많이 했으니까 바로 합시다. Q 안에 P가 들어가야 돼요. 요 집합 안에 얘가 들어가야 됩니다. 다시 8의 약수들이 K의 약수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 말은 K는 뭐의 배수가 돼야 돼? 8의 배수가 돼야 되겠죠. 오케이? 써놓읍시다. 충분 조건이 돼야 된다는 소리는 K는 뭐의 배수가 돼야 된다? 8의 배수가 돼야 된다. 자, 8의 배수들 중에 최소값을 구하랬으니까 8의 배수 중에 제일 작은 건 뭐예요? 8이죠. 근데 문제에서 8은 안 된대요. 이거 뭐야? 16이겠지. 됐어? K값은 16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필요 조건이 되도록 하는, 이번에는 반대로 필요 조건이 돼야 된다는 소리는 P가 더 커야 된다는 소리예요. 다시 말하면 K는 8에 뭐가 돼야 돼? 약수가 돼야 됩니다. 그죠?
K가 8의 약수가 돼야 되는데 그런 애들 중에서 최대값을 구하라 했으니 8은 안 된다며. 그러니까 K는 몇이 되면 돼? 4가 되면 되겠죠. 16과 4를 더한 값을 구하라 했으니까 더해주시면 20인 형태로 정리가 되면 됩니다. 의미 파악 꼭 해주시고 의미만 파악하면 어렵지 않은 문제가 된다. 자, 64번 문제 봅시다. 3분의 x 더하기 5분의 y가 아이고 마스크를 벗었으면 좋겠다. 루트 34일 때 나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최소값을 구할 겁니다. 됐어? 제곱 돼 있고 밑줄 칩시다. 두 실수죠. xy는 두 실수니까 최대 최소 범위를 찾으려면 코시 슈바르트를 써야겠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와씨 언제는 산술기하를 쓰라고 하고 언제는 코시 슈바르트를 쓰라고 결정할 수 있는 연습 필요합니다. 뭐라고 딱히 얘기할 건 없어요. 그래도 최소한 가이드라인을 잡아주면 실수 x제곱 y제곱 뭐 이런 형태들이 있으면 코시 양수 최대 최소를 구하라면 산술 이런 형태 느낌으로 갖고 가시면 돼요. 자 3분의 x 더하기 5분의 y 제로 써야 되는 거니까 얘가 숫자로 등장이 됐으니까 쟤를 가지고 쓴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5분의 y 부등식 만들어 주시면 돼요. 얘 제곱은 분명히 작거나 같을 겁니다.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다가 x제곱 y제곱 하나 껴넣읍시다. 어떤 숫자와 x를 곱했을 때 3분의 x가 되려면 뒤에 숫자는 3분의 1이 돼야 됩니다. 3분의 1을 제곱하면 9분의 1이 되겠죠. 어떤 숫자와 y를 곱해서 5분의 y가 돼야 돼요. 코시 슈바르트. 그러려면 뒤에는 5분의 1이 있으면 되겠지. 그거의 제곱이니 몇? 25분의 1. 이런 부등식은 절대 부등식이 됩니다. 자 3분의 x 더하기 5분의 y는 루트 34라고 했으니까 대입을 하시면 결국 34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통분할게요. 몇이냐? 225? 9 곱하기 25 위에는 34인가요? 이렇게 정리해야 되겠죠. 34랑 34는 양수니까 약분 한번 시키고요. 이거 이렇게 넘겨주시게 되면 225보다는 크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최소값을 구하라 했으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최소는 몇이 되면 돼요? 225가 되면 됩니다. 됐어? 아이고 힘들어라. 여기까지. 됐죠? 자 넘어갑니다. 자 오늘 함수 부분. 우리 저번 시간에 함수 좀 했나요? 우리 아예 처음이야? 응. 내가 하를 대부분의 반을 하를 하고 있어서 진도가 다르다. 자 이번에 이거 수하하면서 이거 개념하면서 함수 부분 나랑 조금 포커스를 잡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함수 부분은 조금 디테일한 것부터 명확하게 좀 갖고 갑시다. 알겠어? 매번 그렇게 정리를 해도요 매번 참 모른다고 대답을 해줘요. 함수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쭉 교육과정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게 함수죠. 초등학교 때는 정비례랑 반비례라는 표현으로 중1 때 1참수 배우나요? 2학년? 2학년 때 1참수라는 표현으로 그죠? 3학년 때 2참수라는 형태의 표현으로 그리고 이제 드디어 함수가 뭔지를 여기서 정확하게 또 정리를 합니다. 원래는 초등학교 때부터 잡혔어야 되는 부분인데 오늘 일단 개념 설명 위주로 쭉 갈게요. 괜찮지? 그리고 프린트를 드리겠습니다. 프린트는 명제 프린트 20문제고요. 20문제를 추가 숙제로 해주시면 돼요. 책 앞에 안 돼 있는 부분들 완성 꼭 해주시고 혹시 책이 안 돼 있는 친구들 있으면 오케이? 토요일에 쉬잖아요. 그럼 우리 화요일에도 안 들었어. 그건 또 다음 주 심지어 또 다음 주 목요일에 또 수업 듣고 나면 그 토요일은 또 쉬고 있기 때문에 또 그 다음 주 토요일이야. 최악이죠. 와 진짜 최악이야. 어? 다음 주 토요일 날짜 한번 꼭 봐. 알았지? 너는 내가 어떻게든 부르겠습니다. 너는 주문 들어봐. 1대1 주문 무료래. 그래서 너랑 나랑은 1대1로 만납시다.
20문제 너무 적은가 그러면? 연습해주세요. 알겠죠? 자, 함수 부분 정리합시다. 너무 우리. 자, 프린트 좀 이따 드릴 테니까 그거 그대로 같이 해주시고 앞에 부분. 자, 수상이 그래도 조금 더 수업이 있으니까 오케이? 수상 수업 들으시면서 잘 안 되는 부분들, 그리고 혹시 본인이 또 개인책 샀는데 개인책 안 한 친구들 그 좀 시간대를 확보를 좀 해줘요. 오케이? 꼭 해라 확보. 분명히 얘기하지만 수하는 지금 당장 잘 못해도 돼요. 방학 동안, 시험 기간 동안 충분히 합니다. 1등급 맞을 수 있는 형태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선행을 전혀 해보지 못한 친구들이 방학 동안, 여름 방학 동안, 그리고 학기 중에 해갖고 만점 1등급 받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수상은 안 그래요. 아직 우리가 막 조금 나태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애들 막 주변에서 우리 반 애들 막 다 학교 막 쉬고 막 애들 맨날 학교에서 영화 보고 핸드폰 게임 쳐하고 앉아 있고, 그러니까 나도 그래도 돼 막 이런 느낌으로 하다 보니 그때는 조금 못 잡는 분위기가 맞는데, 고1 딱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고 나면 충격을 너무 많이 받아서 여름방학 때 겁내 좀 열심히 하는 케이스들이 많아요. 그렇게 해서 하는 케이스들도 많으니 하보다는 상에 꼭 집중하세요. 알았죠? 상 점수 그따구로 나오면 안 돼. 알겠어? 정빈아 지켜보고 있어. 자, 계속해서 봅시다. 자, 우리 함수에 대한 내용들 하나씩 정리를 좀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는 이 함수가 도대체 뭐냐? 원겸아, 함수가 뭐니? 미안, 계속 원겸이만 얘기해서. 함수가 뭐예요? x가 y냐? x가 y에 대응하는 거. 정빈아, 맞아 함수? 저게? 맞죠? 맞아요? 형이 함수? 네, 함수가 뭐니? 자, 우리 일단 첫 번째로 함수가 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함수를 좀 정의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x에다 뭔가를 대입을 하면 그에 따른 무슨 값이 나와요? y 값이 등장을 합니다. 자, x에 뭔가를 대입했을 때 나오는 y 값, 이런 형태로 하는 형태를 우리는 수학에서 대응이라고 얘기를 해요. 얘는 함수가 아닙니다. 됐어? x에다 3을 대입했더니 y가 몇이 나왔어. 이건 함수가 아니야. 대응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 우리가 고1 과정에서 뭘 배우냐면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다. 무슨 방정식 배워? 원의 방정식을 배우죠. 원의 방정식에 그러면 x에다가 뭔가를 대입했어. 0을 대입했네. 그럼 y제곱은 1이 되는 거니까 y값은 뿔마 1이네. 이렇게 나오잖아. 대입했더니 대입한 게 나와. 그럼 얘 함수야? 라고 하면 함수는 아니야. 원의 함수라고 얘기하니? 아니죠. 원의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돼? 자, 너네가 흔히 얘기하는 x에다 뭔가를 대입해서 y값이 나오는 거는요, 수학에서 그냥 대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대응인 상황에서 우리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하면 이때부터는 함수라고 얘기를 해요. 첫 번째, 자, x 하나당 y가 하나, 오직 하나입니다. 자, x 하나당 오직 y 하나가 대응이 되는 형태, 이런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아까 원방 했을 때 제처럼 x에다 0을 대입했더니 y 값이 몇 개 나와? 2개 나와. 2개 나오면 함수가 아니라는 거야. 하나만 나와야 돼요. 괜찮지? 자, 두 번째, 그럼 이것만 딱 정의가 되면 함수인가요? 아니죠. 두 번째, 자, 모든 x가 다 대응이 돼야 됩니다. 자, 모든 x가 싹 다 대응이 돼야 돼요. 되니?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을 했을 때 우리는 함수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괜찮죠? 자, 첫 번째, 함수를 배우기 전에 우리는 함수가 도대체 뭔데를 결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예시를 좀 줄게요. x라는 형태의 집합을 내가 하나 만들고 y라는 형태의 집합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1, 2, 3이라는 형태의 숫자에서 A, B, C로 내가 대응을 시킬 건데 요렇게 가고 요렇게 가고 요렇게 갔어. 그럼 얘가 함수인가요? 그럼 얘는 함수가 맞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왜? x 하나당 y가 각각 하나씩만 있죠. 모든 x가 다 같지. 이해돼? 그러면 함수가 되는 거야. 다시. 자, x가 a로 가고 2가 a와 b로 가고 3이 c로 갔습니다. 함수인가요? 아니죠. 준비야 왜? x 값이 만날 때 값이 두 개가. 그죠? 2가 두 군데로 갔잖아요. 함수가 아니라고. 됐어? 대야 함수니? 뭘 끄덕여? 응? 힘 빠지게. 함수는 아니죠. 정빈아, 왜 함수가 아니야? 모르겠어요. 오늘 4교시까지 남아야. 원겸아 왜 함수가 아니니? X랑 대응이 안 됐잖아요. 3 못 갔잖아. 그지? 못 갔으니까 함수가 아니라고. 됐어? 자, 4 자, 520번 문제를 봅시다. 자, 어떤 의미로 해석이 되는지들을 보셔야 됩니다. 자, x집합에서 내가 y집합으로 가는 형태들을 얘기할 건데요. 밑줄 함수가 아닌 거 골라달래요. 1번에 x자리에다가 1을 대입해봤더니 3이 됩니다. 3은 y에 있죠. 2를 대입했더니 몇이 돼? 2가 돼요. 있죠. 3을 대입했더니 1이 되는데 y에 있습니다. 얘는 함수가 됩니다. 2번 y는 x 플러스 2죠. 1을 대입하시게 되면 3, 2를 대입하면 4, 3을 대입하면 5가 되는데 3, 4, 5 다 있어요. 그러니까 다 대응이 되는 거지. 함수입니다. 3번에 x에다가 1을 대입하시게 되면 5, 2를 대입하시게 되면 3, 3을 대입하시게 되면 5가 됩니다. 다 있어요. 자, 4번에 x에다가 1을 대입하시게 되면 1, 2를 대입하시게 되면 2분의 5가 나오죠. 근데 2분의 5는 y집합에 없습니다. 없어요. 대응이 안 된다는 소리인 거야. 대응이 안 됐기 때문에 얘는 함수도 아니다, 아니다로 결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안 되는 케이스가 있으면 함수가 아닙니다.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집합으로 보는 거는 좀 편해. 괜찮겠지? 요 정도는. 근데 우리는 결국 함수라는 형태는 어디까지 해석을 해야 되면 항상 실수 범위에서도 해석이 돼야 되는 거거든. 실수 범위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래프상에서도 함수임을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아까 제가 예시를 드렸던 것처럼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다라는 요 원의 방정식은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얘는 함수가 아니에요. 그럼 왜 아닌데? 라고 하면 아까처럼 어떤 숫자를 x에다가 집어넣었을 때 나올 수 있는 y값이 몇 개가 돼? 2개가 된다고. 뭔가 x에다가 0을 대입하게 되면 나올 수 있는 y값이 몇 개 된다고? 2개 된다고. 이런 그래프에 대해서는 함수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y는 x제곱이라는 형태의 그래프는 2차 함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래프를 그려보면 쟤는 이렇게 그려지죠. 내가 어떤 x를 뭔가 대입해서 나오는 y값이 몇 개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어요. 어떤 x를 다 대입하든 y값은 무조건 몇 개씩 나와? 하나씩 나오지. 그래서 얘는 2차 방정식 이렇게 얘기 안 하고 2차 함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돼? 그러면 실수, 다시 말하면 그래프에서 함수다 아니다를 결정하는 방법은 x에 내가 뭔가를 대입했을 때 나오는 y값이 몇 개가 나오면 안 돼? 2개 이상이 나오면 안 돼요. 돼? 다시 어떤 x를 대입을 했더니 나오는 값이 있어 없어? 없지? 이래도 돼 안 돼? 안 됩니다. 괜찮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 선상에서 함수임을 결정하는 방법은
y축과 좀 써봅시다. 얘는 방법을 y축과 평행선을 그었을 때 그래프와 만나는 교점이 오직 한 개가 돼요. 자, y축과 만나는 y축과 평행선을 이렇게 막 그었을 때 만나는 선이 오직 만나는 교점이 오직 한 개만 있어야 돼요. 521번 봅시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함수를 골라달랍니다. 나는 니은과 기억만 해석할 겁니다. 나머지는 니들이 하세요. 자, 그래프가 첫 번째는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파란색 선은 함수입니까? 아니에요. 왜? 내가 평행선을 막 그었을 때 만나는 점이 하나씩은 있어야 되는데 여기 안 만나죠. 심지어 나는 이런 선을 긋게 되면 얘는 다 만나요. 만나는 교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얘는 함수가 아닙니다. 주면 돼? 경빈아 보고 있어? 죽여. 손톱을 관리해. 손톱 다 뜯어버려. 됐어? 자, 니은 봅시다. 니은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죠. 요것만 그릴게요. 이런 그래프는 함수인가요? 내가 y축과 평행선들을 막 그어봤더니 만나는 교점들이 몇 개씩밖에 없어? 하나씩밖에 없어요. 오케이? 그럼 얘는 뭐야? 함수인 거야. 됐어? 괜찮죠? 야, 너네가 말하는 함수가 1차함수, 2차함수만 있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알겠지? 혹시나 이런 형태도 함수가 됩니다. 됐나요? 자, 첫 번째, 우리는 함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도, 집합에서도, 어디에서도, 실수 전체에 대해서. 실수 전체라는 해석은 그래프에서 의미하는 바를 얘기합니다. 괜찮죠? 이게 첫 번째예요. 너네가 함수를 배울 때 처음으로 알아야 되는 부분. 자, 두 번째 부분 봅시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런 형태, x에서 결국 y로 대응되는 이러한 모양 형태를 함수라고 얘기를 하겠다며. 함수라고. 이런 두 개의 조건만 만족하면 함수라고 하겠다며. 자, 그렇게 했을 때 앞에 있는 놈들은 결국 뭔가 대입해서 나올 수 있는 결국 선택을 하는 애들이 됩니다. 함수 함수에서 선택을 하는 애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x 값들. 오케이? 그런 선택을 하는 애들을 이제부터 뭐라고 얘기를 할 거냐면 수학에서 정의역이라고 해석을 할 거예요. 용어 정리입니다. 됐어? 자, 그렇게 선택을 했을 때 선택을 받는 애들이 있겠죠? 하나만 더 쓸게요. 자, 선택을 받는 애들이 있어요. A, B, C, D. 오케이? 흔히 말하는 Y 형태들. 자, 이러한 선택을 받는 애들을 이제부터는 수학에서 뭐라고 얘기를 할 거냐면요, 공역이다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공역. 선택하는 애들 뭐? 정역. 선택 받는 애들 뭐? 공역. 그럼 거기서 실제로 선택이 된 애들이 있겠죠? 오케이? 선택이 된 애들을 이제부터 이름 붙일 때 뭐라고 할 거냐면 치역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치역. 근데 수학에서는 우리가 지금껏 치역이라고 하는 형태들을 뭐라고도 얘기를 했냐면 선택을 받은 값들에서 함수 값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오케이? 표현 형태들 다 적어줍시다. x에다가 1을 대입했을 때 나오는 y 값이다 해서 이렇게도 선택을 하고요. x에 1 대입하면 y는 a야. 이것도 쓰기 귀찮아갖고 우리는 어떻게? 좌표로도 표현을 합니다. 1, a다. 이런 식으로. 됐어? 어렵게도 표현해? 내가 x 자리에 이 함수로 모양을 바꿨는데 1을 대입했더니 몇이야? a야.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치역을 표현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어요. 되니 여기까지? 용어 정리가 돼야 됩니다. 두 번째로 선택을 하는, 흔히 말하는 우리가 보통 수학에서는 x값들에 해당하는 애들, 이런 애들을 우리는 이제부터 정의역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그 정의역이 결국 선택하는 공간으로 갈 거 아니야. 이때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애들, 얘네들을 이제부터는 공역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 애들 중에 실제로 선택을 받은 애들이 있겠지, 픽을. 그런 애들을 이제부터 우리는 치역이라고 얘기를 할 건데, 우리가 지금껏 치역이라는 말을 어떻게 썼냐? 함수 값 또는 1을 대입하면 a다, y는. 또는 1,a다 또는 f1은 a다, 이렇게 결정을 했다고. 됐어 여기까지? 응. 집합으로 보면 편하죠. 자, 마찬가지 어디에서도 확장을 시킬 수 있어야 된다. 실수 범위에서도 확장시킬 수 있어야 된다. 자, 이 부분 지울게요. 잘 따라와봐. 우리가 안 되면 또 다시 봐요. 자, 우리가 실수 범위에서 결국 그래프 선상에서도 그런 형태들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똑같이 y는 x제곱이라는 이차함수가 하나 있다라고 칩시다. 그럼 얘가 무슨 뜻이냐면 내가 x에다 뭔가를 대입해서 나오는 y값들을 체크하겠다는 소린 거 아니야. x에다 0을 대입하면 0, 1을 대입하면 1, 2를 대입하면 2 이런 식으로 해갖고 점들을 찍어보게 되면 이런 식의 이차함수가 그려진다고. 자, 그러면 나는 그래프에서도 공역과 정역과 치역의 범위를 설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정역의 범위 결국 요 마이너스 쭉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쭉 여기 있는 애들을 싹 다 대입한 거죠. 1을 대입하기도 하고 2를 대입하기도 하고 3을 대입하기도 하고 뭐 0을 대입하기도 하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하기도 하고 막 대입할 거 아니야. 이때 요 x 값들 다 대입한 거죠. 그래서 정의역에 대한 범위를 얘기를 하라라고 하면 실제로 선택한 x 값들의 범위 결국 x는 실수 전체 범위가 된다. 정의역의 범위를 설정할 수 있어야 돼요. 되니? 자, 이때 선택받을 수 있는 애들 공역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데 그런 x가 대입할 때마다 나올 수 있게끔 도와주는 y값들, 얘가 y축이죠. 이 y값들이 공역의 범위가 되는 거야. 그럼 얘도 보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쭉 위까지 계속 올라가지. 그래서 공역의 범위도 결국 뭐가 돼요? 실수 전체가 되는 겁니다. 다 되는 거야. 자, 근데 실제로 선택을 받은 애들을 보니까 선택받은 애들은 얘네들이죠. 얘네들만 선택을 받았어. 선택을 받은 애들을 보니까 y값이 다 뭐보다 큰 애들? 0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이죠. 선택을 받은 애들을 우리는 이제부터 뭐라고 할 거고? 함수값 또는 치역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 치역의 범위는 양의 음이 아닌 이렇게 결정이 된다는 거야. 음수가 아닌 실수들, 얘네가 치역, 선택받은 애들이 된다는 거야. 됐어? 자, 그렇게 내가 x에다 뭔가를 대입해서 나오는 이러한 값, 얘를 뭐라고 한다고? 함수값, fx라고 얘기를 한다고. 오케이? 그런 fx랑 공역의 위치가 같아지는 공역이 뭐라고? y라고. 공역과 치역이 같아서 생기는 요 점. 오케이? 이런 점들을 나타냈다라고 해서 얘를 나타낼 때 어떻게 하냐면 y는 fx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우리가 보통 함수를 표현하면 y는 fx다 이런 형태로 표현을 많이 쓰죠. 왜 쓰는지를 알아야 된다고. 중요해요. 이제부터는 이런 말 뜻이. 그러면 너네는 이것도 이제 해석이 되는 거야. 앞에서 나오는 이 y는 뭐라고? 공역이라고. 뒤에 나오는 fx는 뭐라고? 대입을 해서 나온 값이기 때문에 치역이 되는 거야. 공역과 치역이 같아져서 생기는 이러한 점들을 이제부터는 우리는 그래프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여기에는 내용이 없지만 나는 절대값도 다 설명을 할 거거든. 실제로 저번에도 다 설명을 했고요. 그 부분까지 이해를 제대로 하시려면 꼭 이 부분이 숙지가 돼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공역과 치역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어야 돼요. 됐어요? 여기까지? 자, 세 번. 아니 그러면 문제를 좀 풉시다. 자, 종류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좀 설명을 하고요. 우리 간단하게 좀 정리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66쪽에
대응이라는 부분 한번 꼭 읽어줍시다. 내가 물론 다 설명을 했지만 한 번씩은 또 다시 내용적인 부분들 읽어봐요. 66쪽에 대응이라는 부분, x에다 뭔가를 대입했을 때 나오는 y값, 이런 형태를 대응이라고 하고, 자, 우리는 그렇게 했을 때 대응을 함수라고 얘기를 하진 않는다. 그죠? 우리가 함수가 정의가 되려면 두 가지가 딱 정의가 돼야 되는데, 밑줄 칩시다. 색칠되어 있지만 x값 원소의 y가 오직 하나씩 대응. 여기는 다 써져 있진 않네요. 자, 옆에다 하나만 더 씁시다. 그리고 모든 x가 다 대응이 돼야 됩니다. 이게 아마 이 글 속에 아마 다 녹아져 있는 걸 겁니다. 모든 x가 다 가야 돼요. 자, 이때 선택하는 애들을 정역이라고 하고요. 선택받는 애들을 공역 또는 y라고 정의를 하고요. 이때 실제로 선택을 받은 애들을 치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4-2번에 이거는 그냥 부수적으로 좀 정리를 할게요. 두 개 함수가 결국 같다는 소리는 똑같은 x가 똑같은 y 값으로 갔을 때 두 개 함수가 우리는 같은 함수다라고 얘기합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죠? 1, 2가 만약에 3, 4로 갔어. 이런 함수가 있고요. 1, 2가 3, 4로 갔어. 똑같은 x가 똑같은 y 값으로 가게 되면 두 개는 같은 함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y는 x제곱이랑 y는 x제곱은 같은 함수입니다. 왜? x에다 똑같은 숫자를 대입하면 y 값도 똑같은 숫자로 가잖아. 그런 형태들을 같은 함수라고 얘기를 해요. 자,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를 찍을 줄 압니다. x에다 뭔가를 대입해서 나오는 y값, 제가 오늘 설명한 거 이 부분, 그래프에 대한 부분들을 꼭 이해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러면 485번, 86번, 87번이 편하게 해석이 될 겁니다. 자, 다음 중 함수인 것은, 그죠? 85번. 자, 얘는 사실 원이죠, 원. 85번의 1번은 원이기 때문에 원은 함수가 아니고 뭐예요? 방정식이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함수가 아니다 이렇게 결정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86번은 함수인가요? 라고 했을 때 비교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얘는 모든 x에 대해서 대응되는 점이 있어요. 그리고 다 하나씩밖에 없죠. 근데 그 하나가 뭐한 거야? 같은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걸 나중에 이름 붙일 때 무슨 함수라고 얘기를 하면 상수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수 함수. 중요한 거는 함수다라는 거죠. 87번은 2차 함수입니다. 그죠? 2차 함수기 때문에 크게 개의치 않고 해주시면 돼요. 자, 71쪽 문제 봅시다. 종류는 다음 시간에 정리를 해볼게요. 523번 문제 봅시다. 자, 우리는 x에다가 뭔가를 숫자를 넣어서 대응되는 y값 f의 루트 3-1 밑줄 칩시다. y의 f의 루트 3-1 이걸 무슨 값이라고 한다고? 함수 값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이런 값을 찾을 수 있다. 루트 3-1은 0보다 커요 작아요? 커요. 그죠? 루트 3이 1보다 크기 때문에 양수입니다. 그럼 우리는 양수인 쪽에 집어넣겠다는 소린 거지. x가 양수인 범위에서는 그래프가 어떻게 돼? 2x 그래프가 됩니다. 그래서 2x에다가 루트 3-를 집어넣으면 2루트 3 마이너스 2가 된다. 이렇게 함수 값을 찾아낼 수 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대응이라고 얘기를 한다. 루트 3-2는 음수입니다. 음수니까 밑에다 집어넣으시면 루트 3-2가 돼요. 두 개를 빼라 했으니 빼주시면 루트 3 형태만 남겠죠. 됐어? 자, 함수 값에 대한 정의가 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치역에 대한 범위를 얘기할 줄 알아야 돼요. 자, 527번부터 몇 개 없네. 527번 문제 봅시다. 별표. 자, 이건 그럼 숙제는 4번 유형까지만 하시면 되겠죠? 우리 아직 종류는 안 배웠으니까 534번까지 체크. 우리 앞에 배웠던 내용들 내가 다시 피드백 해줬던 부분들 다시 풀어보세요. 자, 정의역의 범위가 마이너스 10부터 어디까지? 그러니까 선택하는 놈들 x의 범위가 요 범위로 주어진 거야. 자, 이때 함수의 모양은 어떻게 생겨먹은 거냐면 y는 3분의 x-2로식을 정리하겠대요. 앞에 마이너스 2. 자, 이때 y에 대한 범위, 치역에 대한 범위를 체크하라는 소리죠.
자, 마이너스 3분의 x 플러스 3분의 2는요 1차 함수입니다. 1차 함수인데 기울기가 음수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지. x축 y축은 안 그릴게. 자, 기울기가 이렇게 내려가는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질 건데 x의 범위가 축소가 됐다고. 어디부터? 마이너스 10부터 어디까지? 8까지만. 됐어? 자, 이 범위에서의 x값들만 선택을 할 거고 그 선택된 얘네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치역의 값이 되는 겁니다. 이런 치역의 범위를 얘기하라는데 중간에 있는 애들을 다 얘기할 순 없잖아. 그래서 우리는 제일 클 때와 제일 작을 때만 얘기를 해준다고. 제일 클 때 마이너스 10을 대입합시다. 마이너스 12가 되는 거니 계산을 하시면 얘는 4가 돼요. 함수값이. 8을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6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이때는. 그럼 내가 그 사이에 x들을 막 집어넣게 되면 그 값들은 4보다는 작거나 같을 거고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을 거니 선택된 놈들의 범위는 4보다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을 거고 뭐보다는 4보다는 작거나 같겠다. 이런 형태의 범위가 C역의 범위가 되면 되겠네. 이렇게 결정을 해주시면 돼요. A부터 B까지로 했으니 A는 마이너스 2, B는 4 두 개를 더해주시면 이 형태로 정리가 되면 됩니다. 자, 라스트 정의역이 0하고 1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대입할 수 있는 게 0하고 1밖에 없는 겁니다. 531번. 자, 그런 두 개를 대입할 건데요. F에다 대입했을 때랑 G에다 대입했을 때 두 개가 뭐가 돼요? 밑줄 같다라고 합니다. 그럼 내가 F에다가 0을 대입하면 F0이 몇이야? 2잖아. 그럼 당연히 같은 함수가 돼야 되는 거니까 G형도 몇이 돼야 된다고? 2가 돼야 되는 거라고. 0을 대입하면 2가 돼야 되는 거니까 결국 B값은 몇이 돼요? 2가 되면 됩니다. 자, 1을 대입할 수 있으니까 1을 대입하시면 F1은 A 플러스 2가 됩니다. G에다가 1을 대입하시게 되면 1 마이너스 2 플러스 2가 되는 거니까 몇이니? 1인가? 얘네 두 개도 같은 함수라고 했으니까 A 플러스 2는 1이랑 같아야 돼요.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1로 결정이 되면 되겠죠. A와 B를 곱하라 했으니 곱해주시면 마이너스 2로 결정이 되는 거야. 같은 함수는 그냥 같은 값 대입하면 되는구나. 같아지는구나. 이 정도까지. 자, 다음 시간에